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선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아까 그 고사율 측정하실 때 그 옆에 고사 원인 코드 넣는 게 있는데요. 그 고사 원인 판별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고사 원인에 대한 것과 그 대기 건강 측정 시의 오존에 대한 피해율, 그 피해를 구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분석 시트를 저희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엑셀 시트를 좀 편하게 좀 야장에 대한 그 결과를 정리하실 수 있도록 이제 드릴 텐데요.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받으시면 되시고요. 이제 그 부분 분석 시트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준비물과 관련해서는 그 매뉴얼 9쪽에 보시면은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잎의 피해 구분, 저희가 이제 고사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고사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사하시지 않아도 이 수강급에서 1등급을 받은 요 고사목, 요 숫자를 가지고 고사율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강급에서 이 1등급 받은 이 개체 수를, 고사목의 개체 수를 이 평가 기준 등급으로 정하게 되고, 조금 어려운 게 이제 고사목의 고사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왜 고사 원인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했는지는, 왜 고사했는지 저희가 알면 추가 고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목의 고사 원인은 이 4가지 코드로 되어 있는데요. 병해충에 대한 피해, 인위적인 피해, 자연적인 고사. 근데 이 3가지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구분 안 됨으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사 원인을 좀 판별하는 방법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아까 그 수강급에서 1등급을 받은 나무는 선체로 죽어 있는 상태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사된 나무에서 사실 이렇게 고사 원인 판별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표준지 내에서 이제 피해목의 분포를 좀 보시면 1단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병해충 피해를 받은 것들은 이렇게 그 고사목 주변부로 보면 조금 이렇게 피해받은 나무들을, 이렇게 병증을 가진 나무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병해충 피해나 인위적 피해랑 좀 다르게 자연적 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건조 피해나 동해 피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기후에 대한 피해는 이렇게 대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포지를 좀 보고 좀 판별을 하실 수 있고, 인위적인 피해는 사실 도시숲에서 인위적인 피해라 함은 염화칼슘 피해나 아니면 농약 살포 에 의한 피해, 이렇게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해당 부분에 의해서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다른 주변부에서는 좀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2단계로 이렇게 주변부를 보셨을 때 이런 어떤 병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병해충 피해가 될 거고, 이 인위적 피해와 자연적 고사 요 구분하는 방법은 쉽게 생각하셔서 이제 저희 뭐 집에서 이제 나무 키우면 물을 안 주면 시들잖아요. 시들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축 이렇게 늘어지는데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처지는 게 있을 경우에는 자연적 고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 이런 인위적인 피해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나 이제 녹약살포 같은 경우는 약간 독성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잎 표면에 이제 타는 듯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되시고, 판별이 어려우시면은 그냥 고사 원인을 알 수 없음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더 정확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덩굴죽이나 버섯 발생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고사로 구분을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산림과 달리 도시숲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사된 개체가 이제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병해충 피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제 병징 찾기입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나무에서 이렇게 좀 줄기에 특이적인 병증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1차지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난다던가, 이런 빗자루병의 대표적인 병증이지요. 그리고 참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포지 1단계 아까 저희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고사목이 있고 대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게 아멜리아 뿌리 서금병 뭐 이런, 여기는 이제 수의
줄기의 송진이 이제 누출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병해충 피해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인위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에서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이제 염화칼슘 피해입니다. 이렇게 조금 좀 구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아서 이렇게 고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밑으로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이나 염화칼슘과 같은 인위적인 화학적 약제에 의한 고사는 병해충의 병증이 없고 피해 잎이 시들어서 고사하지 않은 형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나 주로 이제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게 건조 피해나 아니면 동해 피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잎이 시들어서 주변의 나무들을 보았을 때 시들은 채로 이렇게 피해가 나타나면 이제 자연적 피해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에서도 비슷한 피해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입 방법은 지금 고사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장 기입을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그 수강급에서 저희가 그 1등급 받은 것들이 이제 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분석 엑셀 시트에서 자동적으로 산출이 될 거고, 다만 이제 고사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 고사 원인 코드표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시고, 무리해서 구분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대기건강 오존 피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좀 오존 지시종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생소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오존 농도에 대한 어떤 피해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제 도심에서 대기가 많이 이제 좀 오염도가 높다, 아니면 대기 건강이 좀 질이 좋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존 농도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오존 농도가 생성되는 것이 이산화질소나 이게 뭐 매연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유기화합물들에 의해서 오존 생성이 많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대기의 하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존 농도가 증가하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이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존 지시종이라는 것은 오존 농도에 민감하여 가시적인 피해 구분이 쉬운 수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란 말이냐라고 되게 좀 난감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오존 지시종이 나타나는 피해 현상은 앞서 보셨던 병해충 피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연적인 그런 피해에서 나타나는 것과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오존이 이제 식물 잎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체 안에서 이제 세포가 다 고사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연맥이 아닌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점처럼 모여서 이렇게 피해가 나타나는데, 이게 사례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다른 것들과 좀 구분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조구가 되고 이제 오존 피해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처럼 나타나는 것이 좀 특이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심에서 주로 저희가 나타날 수 있는 수종을 대상으로, 이 상수리 나무는 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도시숲 내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수종 중에서 좀 구분이 좀 쉬운 것들을 오존 지시종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보시면 광나무, 백합나무, 왕벚나무, 사철나무, 상수리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판별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방법은 오존 지시종 2개체를 이제 선정을 하셔서요. 그 조사구 안에서 선정을 하시고 그 5개체에 대해서 그 잎을 관찰을 하시고 잎에서의 오존 피해 증상이 연 면적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보시고 여기 등급을 표시를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내가 조사하는 조사구 안에 오존 지시종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개체수가 가장 많은 상위 2순위까지의 나무를 여기에다가 적으시고 그 나무의 이 피해 상태를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 피해를 받지 않았다, 이 피해 받은 부분이 없다고 하시면 그냥 다 최적으로 평가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분석 시트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분석 시트는 그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엑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자료 안에는 그 출력해서 현장에 가지고 가셔서 조사하실 수 있는 이제 야장이 있고요. 그리고 표본지에서 저희가 야장에서 기입된 내용들을 이제 거기에 딱 기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값들이 산출이 되는 그 항목이 있고, 그리고 표본지 간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 네, 여기 이게 엑셀 시트인데요. 여기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 아직 많이 못 받으셨네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여기 우선 이게 도시숲 야장이고요. 그래서 이 야장 부분 출력해서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이제 가로수 야장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그 조사 항목들이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도시숲, 이제 각 표본지에 대해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본지 번호 적으시고, GPS 좌표 적으시고, 이제 앞에 기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적으시고, 이제 각각의 이제 조사 야장 결과들을 적으시는데요. 여기에서 노란색 부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노란색 부분만 기입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런 값들은 이제 뭐 지표별, 항목별, 뭐 부문별 이런 값들은 다 자동으로 산출돼서 나오니까 노란색 부분만 값을 기입하시면 되시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조사한 수종보다 뭐 더 많다라고 하시면 여기 파란색 부분 엑셀 시트 여기 늘리기 하셔가지고 이제 늘려서 보시면 기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이제 흉고 직경 측정하는 수종, 그리고 근원경 측정하는 수종, 군락 조사하는 부분 이렇게, 그리고 표본 조사구 1, 2, 3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구가 나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시면, 이 표본지에서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면 표본 조사구 2와 3을 삭제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앞서서도 좀 보셨겠지만 수종명 적으시고, 이제 흉고 직경이나 근원경 적으시고, 수고 적으시고, 수목 활력도, 수강급 이렇게 다 적으시면 여기 평가 등급이 자동으로 산출되고 여기 위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율 같은 경우에는 안 적으셔도 되는 게 수강급 등급에서 이제 자동으로 산출이 될 거고요. 여기 또 오존 지시종, 그리고 쭉쭉쭉 넘기시면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 혹시 여기 뭐 함수가 좀 에러가 나시면 그대로 이제 평균 그 함수 쓰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요 부분은 토양을 빼고 이제 아닙니다. 네, 이건 이제 현장 조사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조사 부분이 있고 그 내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업 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따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로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표본지 간의 비교를 하실 때는 여기 앞부분에 오셔서 여기 저희가 도시수 표본지에서 여기 지표별로 나온 값들을 복사하셔서 요 노란색 부분에 기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비교가 되니까 조금 수월하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은 조사 목적, 방법, 조사 결과, 결과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 순으로 적어주시면 되시고, 사실 이 조성관리 계획 쪽은 조사자분들께서 적으시기는 조금 어려우신 부분, 요 앞부분까지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관리는 분석 시트 활용 및 제출, 엑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조사 야장은 원본과 스캔본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 사진 자료도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적으셔서 전자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 현장 조사 자료가 아닌 것, 그 내업에 활용하신 것들은 스캔 후에 전자물 형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은 산림청장 제출이지만 이제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는 게 되시겠죠.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 잘 지켜주시고 특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1차년도 올해 처음 저희 사업하는 거라서 이제 아까 제일 처음 말씀 주셨지만 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다음엔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